자,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 개발 5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주차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원, 또 제 소원, 우리 국민들 소원, 또 전 세계 시민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번 시간으로 5주차로 이 사이버 강의는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정주영의 리더십 개발 성공 스토리는요 12주차 13주차 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강의 그 계획서를 바꿔서 이렇게 땡겨야 되는 5주차 강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뭐 선생님 강의 이번 주로 좀 5주차로 끝나기를 바랍니다만은, 안 끝나면 또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리더십 개발은 여러분 스스로의 강의를 또 수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선생님은 뭐 불효불급한, 그죠? 이 강의해야 되는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정주영 씨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죠. 선생님이 뭐 이런 그 공식적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현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삼성 사람들이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보다 현대는요 솔직하고 또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진짜 그런 그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최고는 정주영 씨다. 저는 물론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정주영 씨가 누구냐라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1915년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한일병탄이 되고 5년 이후죠. 강원도 통천, 지금은 북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는 아산입니다. 아산. 현대그룹을 만들었고요. 1992년에 통일국민당을 만들고 그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경쟁했던 대통령 당선자가 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당선자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 교류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당시 살아있었던 김일성이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통로를 걸고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삼 씨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일성이가 1996년에 사망하게 되죠.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였는데, 바로 그것이 민간 사업자로 넘어오고 그 일을,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주영 씨가 대북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동천의 송천 소학교 출신이에요. 소학교 출신인데, 그러나 당시는 사서삼경이나 이런 걸 소학교 때 공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한문 실력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공학 박사,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문학 박사, 뭐 여러 가지 철학 박사, 이학 박사까지 따는 그런 뭐 겁니다. 이건 뭐 일종의 형식이겠죠. 대북 사업을 했습니다. 말년에 대북 사업이 열중하게 된 거죠. 대북 사업이 열중한 이유는 바로 그 대통령,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 뭐 복수심,
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시행하는 거죠. 1998년 6월 16일에 통일소라는 거 500마리를 먼저 가져가고 98년 10월 달에는 501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로 금강산 관광개발 오늘날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를 얻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도 현대 아산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금강산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지난 박근혜 정부 뭐 이광자입니까 여성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묘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뭡니까? 바로 501마리죠. 왜 1000마리면 1000마리지 왜 1001마리일까? 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한 마리에 대한 1000마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가족관계 뭐 자녀 이런 거 빼고 바로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요 1000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1000마리가 뭐냐 하면은 이 정주영 씨가 아까 간 걸로 맞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갑니다. 바로 그 집에서 4번의 가출을 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이 갓난아는 이거 가난 아니겠죠? 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이 자기는 농사짓는 아버지가 농사짓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에 가서 성공하겠다. 이런 꿈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4번이나 가출을 하는데 첫 번째 가출을 12살 때인가 이래 합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자기 그 친척집 고모집인가 있다가 잡혀가요. 다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잡혀가요. 세 번째는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 1호 당시 재산은 소였죠. 그죠? 재산 1호인 소를 새벽 3시에 훔칩니다. 소를 훔쳐서 그걸 강릉에 갖다 팔아요. 강릉시장에 갖다 팔면 당시에 얼마를 받냐? 70원을 받습니다. 이 70원을 받아서 그걸 함부로 뭐 술집에 가서 입맛 벗게 돼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들 서울에 동대문 가는데 신설동, 제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학원들이 많습니다. 학원들. 그 학원 중에 당시에 경성실천 부기학원을 다닙니다. 당시 부기는요, 오늘날 토익, 토플, 뭐 고시 같은 그런 자격증, 최고의 자격증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기와 주판, 여러분들 주판이 뭔지 알아요? 그죠? 주판 알죠? 주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자격증을 tab니다. 그 자격증을 따서 딱 취업을 하려고 딱 폼을 잡는데 아버지한테 또 잡혀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네 번째로 가출을 합니다. 19살에 가출을 하게 되는데 요때 아버지한테 바로 한 마리를 딱 소 한 마리를 가져오면서 아버지한테 죄를 졌으니까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1000배를 갚아줄게요. 성공하고 나서 1000배를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1000마리고 요거는 뭐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1마리를 몰고 갔던 겁니다. 한 마리를 직접 몰고 갔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1마리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영 씨의 성공 비결 우리 리더십의 개발을 어떻게 했는가? 바로 끈기와 부지런함입니다. 첫째, 끈기와 부지런함. 끈기와 부지런함은요, 선생님이 서양사를 전공하잖아. 수많은 위대한 리더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지런함과 끈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런던 대학에서요, 한 1년 전에 너무너무 재밌는 그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그죠? 성공하고 싶죠, 분명히. 예?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 수업 들으면 안 돼. 예? 성공하고 싶습니까? 응. 네라고 대답했죠? 그럼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딱 요걸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따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 따라하는 사람 있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키자. 이불을 개키자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이불을 개키라, 이불. 자기가 덮고 잤던 이불을 개키는 사람은 이불을 개키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몇 배? 360배나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성공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예요, 과거. 성공했더라. 응? 이거 더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눈 뜨고 일어날 때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그 순간 이불을 개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응?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응. 그래서 끈겨부질 빈대부터의 지혜입니다. 아까 뭐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끝냅시다. 가난한 집안의 선생님 꿈을 잊고 경성에 가서 공부해서 돈 벌자. 4번의 가출했어요. 4번을 가출. 마지막 가출이 뭐냐? 바로 무작정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버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게 어디냐? 인천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 인천 부두에 가서 일자리를 막노동 일자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노동자 합숙소에서 뭐 일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빈대 알죠, 여러분들? 선생님 어렸을 때 뭐가 유명했느냐? 벼룩, 응? 그다음 빈대. 이하고 벼룩은 좀 괜찮아. 얘들한테 물려도 살짝 가려워. 근데 빈대한테 물려봐. 죽어 그냥. 너무너무 가렵습니다. 너무너무. 응. 근데 이제 그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밤에 잘 때 노동자들이 거기서 못 자고 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웅크리고 자는데 정주영 씨는 머리를 썼어요. 야, 요거 아니다. 요건 내가 빈대한테 지서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노동자들이 먹는 그 상이 있잖아. 밥상. 그죠? 밥상이 요래 있으면 밥상에다가 다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리에다가 세수하는 세수대야 있지. 세수대에 물을 요랬다. 세수대야를 4개를 요래가지고 물을 딱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빈대가 물에는 못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점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요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어. 뭐 잘 잤겠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빈대 놈들이 또 오는 거야. 또 무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잠을 자다가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이렇게 벽을 타고 샥 천장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조 씨가 깨달았어. 와, 빈대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끈질기고 이 끈기와 부지런함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런 거야. 그래서 그 구질구질한 노동자 합숙소를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날 부천에 이렇게 서울로 터벅터벅 걸어오다가 부천의 어느 쌀가게, 당시 복흥상이야. 복흥상에 당신 일본 그 강제니까 시다구함, 시다구함의 자격 조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네? 정종 씨가 자전거 산골짜기에서 자전거를 받겠어? 안 받겠죠, 그죠? 근데 야, 지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할 거야? 딱 들어가서 자전거 탈 줄 압니다. 너 자전거 탈 줄 아냐? 네,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자전거 탈 줄 압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취업했어? 바로 취업해서 그 다음날 자전거 쌀을 이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비가 억수로 온 거야. 자전거 타지도 못하는 사람이 비가 와서 어떻게 되겠어? 자전거 미끄러져서 완전히 쌀 다 엎었겠지. 그 이제 그걸 아는 거죠. 복흥상의 주인과 선배 배달꾼 이현재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정지용 씨가 자전거 쌀가게에서 부지런함, 청소, 배달, 부기학원으로부터 배운 그런 부기 기술, 주판 이런 기술로
이 쌀가게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쌀가게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경일상에 1939년까지 갑니다. 이 39년은 뭐예요? 바로 일본 애들이 산미 정상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쌀가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쌀가게 점원에서 주인까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은요, 1985년 12월 2일 날, 12월 2일 날 논산으로 이사를 온 게 아니고 군대를 가려고 논산에 왔었어요. 논산에. 당시 논산 훈련소는 뭐 당시 훈련소는 논산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이제 각 애하부대에서 그런 훈련소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러분들 보충대 압니까? 보충대. 이 보충대에서 이제 가족끼리 친구끼리 있다가 이제 헤어지죠. 딱 헤어지 가지고 딱 12월 날 눈이 어느 만큼 왔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이 여기까지 왔는데 딱 이제 어머니 뭐 이별하고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건물로 머리를 딱 트는 순간 빨간 모자, 그죠? 이 빨간 모자 조교가 걸어갑니까? 이러더라고. 걸어갑니까? 그게 뭐야? 걸어가지 말라는 소리지. 그때부터 뭐 했어? 이 오리걸음으로. 오리걸음으로 내부반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 조교님, 어떻게 조교는 알았는지 모르겠어? 조교님, 소까지만 나왔어. 변자 소리도 안 나와. 소 그러는데 막 죽도록 맞아. 이 새끼 소가 어디 있어. 신병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도록. 아니 그걸 본 내가 다른 친구들이 소변 본다 그러겠어. 못 그러는 거지. 에? 그래서 내 몸 안에 와가지고 이래 딱 잡고 있는데 소변이 얼마나 늘어. 소변 본다 소리를 못하고 어떻게 됐겠냐. 조금씩 싸서 말렸어. 응? 싸서 말린 거야. 그 청바지를 어머니한테 바로 보낸 거 아니야. 어머니가 눈물에 콧물이 되고 그랬습니다. 뭐 어쨌든 그날 저녁에 그 소변 때문에 결국은 이 빵빠레, 여러분 빵빠레 알아요? 눈이 여기까지 오는데 팬티만 입고 눈 속에 묻혀가지고 와 내가 논산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본다 그랬다. 그런데 논산을 와서 살잖아. 팔자가 기구합니다 여러분. 그죠? 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저 부산으로 선생님은 자대 배치를 탁 받고 14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 앉아있는 이제 신병들 앉아있죠. 어떤 고참이 와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야 타자 칠 줄 아는 놈 이러더라고. 타자기 알아요 여러분들? 타자기? 타자. 당시 타자기는 보통 책상에 이래 붙어 있었어요. 무식하게. 타자기 4벌씩 2벌씩. 근데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난 그래도 대학원을 다니다 갔으니까 타자가 뭔지는 알아.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 타자 칠 줄 아는 타자를 치면은 이 선생님 출석기가 105거든. 박격포야 박격포. 박격포인데 105가 아니라 행정을 따뜻한 내몸 안에서 행정을 볼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병기병 너 타자 잘 치냐? 잘 칩니다. 그래. 잘 칩니다. 잘 쳐. 근데 사실 타자의 타짜기도 몰라. 뭐 어쨌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편안한 곳에 받아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타줘, 신발 닦아줘, 옷 다려줘 편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틀 지나고 고참이 왔어요. 야 김희병, 중대장님 오래 드디어 올 게 왔다. 응? 그래서 어떻게? 딱 내가 똑똑 이병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야 김희병, 너 타자 잘 친다며? 못 칩니다. 그랬지? 어떻게 됐겠냐? 죽도록 맞았어. 원래 내가 소두였는데 그때 하도 많이 맞아서 머리가 커진 거야. 못 믿겠다고? 한번 맞아봐.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야 내가. 뭐 어쨌든 그죠? 못하더라도 잘한다고 그래.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점원에서 그죠? 이 주인까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소떼 방문 금강산 개발입니다.
1989년에 바로 선거를 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치를 알아야 돼요. 이 박정희 때하고 암살당해 죽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 노태우 아닙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노태우 정권이야. 막 그야말로 기업에다가 돈을 뺏는 이런 슈퍼맨들이 돈 뺏는 얘들은 밥을 먹고 산 게 아니라 돈을 먹고 사는 것 같아. 뭐 어쨌든 현대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야, 안 되겠다. 나도 정치해야 되겠다.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기의 그 아들을 보낸 게 바로 정몽준. 당시 여러분들 축구협회 회장 했던 사람 알죠? 그 사람을 울산에서 울산 표의 절반이 뭐 현대가 아니냐 뭐 나서서 그렇게 의원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서산 간척지에 소도 키우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정부하고 잘 됐는데 나중에 김영삼 씨와 대결을 하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84세에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갑니다. 당시 프랑스 비평가 기루소가 20세기 매직 전위 예술이라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자, 철저한 신용이죠. 철저한 신용. 돈이 아닌 신용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39년 12월 달에 일제의 산미정상계획에 의해서 경일상해가 자기가 피땀으로 일군 그런 경일상해가 문 닫게 되고 그 후에 그 돈으로 뭐 했느냐? 사카모토 자동차 수리 공장, 즉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 그 뭐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 현대 자동차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어쨌든 그 자동차의 일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오윤건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원을 빌립니다. 그러나 공장이 불이 나요. 불이 나는데 그 오윤건 씨가 이 정주영 씨의 그 신용을 믿고 다시 돈을 빌려줍니다. 3,500원을. 결국은 자동차 수리의 질과 가격에서 성공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현대 자동차가 시작하게 되는 뿌리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용이었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거죠. 바로 부지런함이죠. 이런 것들이 정주영 씨를 기업가로 성장하게 하는 자기 개발을 성공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둘째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